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 아들이 밥은 잘 먹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은 이런 걱정을 계속 하실 텐데요. 네, 국방부가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반영해 우리 장병들의 먹거리를 어머니들이 직접 맛을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병 급식 시식 평가를 오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일 국방부 식당에서 열린 제품 시식평가.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처음 실시한 시식평가에는 국방부 직원과 함께 어머니 모니터링단 8명도 참가했습니다. 내 아들이 먹는 음식이란 생각으로 세계 업체에서 내놓은 만두를 꼼꼼하게 맛봅니다. 만두피는 적당히 두꺼운지, 씹을 때 촉감은 좋은지 등 식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머니 입맛엔 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좀 짜고 이런 거를 좀 점수를 적게 주고 맛이나 이런 게 좀 담백하고 선선한 맛 이런 거에 점수를 좀 많이 줬습니다. 어머니 모니터링단이 시식을 할 수 있었던 건 국방부가 계약 방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업체 평가와 가격 평가 위주로 이루어졌던 계약 방식에서 직접 맛을 보고 맛과 영양이 높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난해 비엔나 수시지와 생선묵을 대상으로 장병들을 평가 과정에 참여시켰고 올해는 어머니들도 시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병들이 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한다는 것이 제일 큰 부분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뢰도나 객관성을 좀 확보한다는데 굉장히 그런 기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해는 만두와 게맛살 등 2개 제품이 시식평가 대상입니다. 시식 점수 38.9점 중에 어머니의 점수를 16.6점 반영하고 장병들의 점수는 22.3점 반영합니다. 전체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업체와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렇게 좀 심사숙고해서 다들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구나 이게 오늘 와서 좀 느꼈고요. 그래서 좀 군인 급식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신뢰도 이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국방부는 장병 급식뿐 아니라 장비와 물자 등 군수품 전반에 대해 군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과 국방 경영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앞으로 전 장병은 군에서 받은 건강검진 기록을 국방망에 연결된 모든 PC를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군 의무사가 웹 건강검진 자료 조회 시스템을 정식 오픈한 건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건강검진 항목별 변화 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합니다. 시메스라사의 보도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최근 장병이 입대부터 전역까지 군 생활관 받은 건강검진 결과로 본인의 신체 변화와 건강 상태를 비교 조회할 수 있는 웹 건강검진 자료 조회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건강검진 결과 중 본인이 원하는 항목만을 별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특정 항목에 대한 변화 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검사 항목은 신장과 체중, 체질량 지수, 혈압, 혈액 등이며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검진 항목은 그래프와 라인 차트로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의료정보통신실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시스템 개발을 진행했고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시험을 거쳐 지난 1일 정식 오픈했습니다. 입대 시와 상병 진급 시 건강검진을 받는 병사들의 경우는 중대급 행정반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또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간부들은 국방망에 연결된 모든 PC에서 손쉽게 본인의 건강검진 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무사령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계 개선과 시스템 보완을 통해 보다 나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여 국군 장병들이 편하고 쉽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웹 건강검진 자료 조회 시스템은 장병들이 본인의 건강검진 변화 상태를 통해 신체 질환을 사전에 인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14,400km의 철도길을 달릴 유라시아 친선 특급이
14일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 국가 모두가 평화롭게 교류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의 꿈, 하나의 유라시아란 주제로 외교부와 코레일이 공동 주최한 유라시아 친선특급이 19박 20일에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라시아 영내 국가 간 교류와 협력으로 통일의 초석을 쌓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일환입니다. 유라시아 친선특급에는 정치와 경제, 학계, 문화계 인사와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14일 서울역에 모여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발대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대장정은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꿈을 함께 안고 달리는 여정이라면서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70년 동안 남북을 갈라놓은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과 소통하고 연결하여 통일의 미래로, 원대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끊어진 철길을 다시 이어서 평화 통일의 꿈을 이루고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서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베를린까지 구간과 베이징에서 이르쿠츠크 구간으로 나눠 지구 둘레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4,400km를 달리게 됩니다. 친선특급 참가자들은 러시아와 중국 등 6개 나라 10개 도시를 방문하는 동안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소통과 화합,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방TV는 이번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취재진을 파견해 여정 전 과정을 생생히 담아 8월 15일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방영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항공우주력 건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8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연세대학교 항공우주력 프로그램이 주관하고 공군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창조경제와 항공우주력 건설,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로 21세기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효과적인 항공우주력 건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4일 오후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과 정가병 연세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션 1에서는 한남대 김종화 교수 등이 한국의 방위산업과 세계적 추세에 관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군이 네트워크 중심전 작전에 요구되는 복합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을 개발, 생산하고 운영 유지까지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한두 개 정도의 종합 방산업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션 2에서는 연세대 최정건 교수와 국방과학연구소 이대열 수석연구위원이 한국의 항공우주력 건설과 창조경제에 관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진 세션 3에서는 한서대 박상묵 교수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장성섭 부사장 등 국내외 국방 전문가들이 한국 공군의 항공우주력 건설, 부채인가 자산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군 장병들의 체력과 전투력 향상을 위한 2015년 육군 3야전군 사령관기 태권도 대회가 13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됐습니다. 대회는 핀급과 플라이급, 벤턴급 등 8개 체급으로 나눠 진행됐고 모두 6개 팀 114명의 선수가 출전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특히 단체 겨루기의 경우 국제경기에서 사용되는 세계연맹 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돼 박진감 있는 경기가 연출됐습니다. 세계연맹 규칙은 1, 2라운드로 구분되며 각 팀 선수별 1대1 겨루기를 1분씩 펼치고 5분 동안 5명의 선수가 수시로 교대하며 겨루기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전 등 우승 장병은 오는 9월 열리는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에 육군 3군 사령부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한편 육군 3군 사령부는 장병 체력 단련과 전투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6년까지 실전에서 강한 호신술 위주의 전투 태권도를 전군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구미 국방벤처센터가 설립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협약 기업이 26곳으로 늘었고 업체 위주의 맞춤식 교육을 지원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김주석 구미 국방벤처센터장을 만나 벤처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협약업체를 50곳으로 늘리고 업체별로 2개씩 모두 100개 브랜드 과제를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구미 국방벤처센터의 2015년도 목표입니다. 구미에선 현재 26개 업체가 벤처 협약을 맺고 점차 눈에 띄는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개 과제가 완료, 7개 과제가 진행 중인 상황. 세형 정보통신의 경우 분대장과 분대원의 소통이 가능한 양방향 무전기를 개발했고 블루웨이브텔의 경우 F5 전투기 안테나를 개발해 주문형 국산 안테나 업체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GMG는 국내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철조망 센서 기술을, TNF는 유도무기용 주파수 발진기를 개발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20여 개 업체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정보보다는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군에서 필요로 어떤 것을 군에서 필요로 할 것인지 이러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발굴하는데 주력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벤처기업들끼리 협력그룹을 구성하는 것도 김 센터장의 미래 구상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섬유 발열체 개발에 전지개발업체와 탄소섬유 개발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낙하안전 유도장치 개발엔 안테나와 통신 전문업체 등이 협력을, 발진기 개발엔 부품 소자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이 참여하는 등 체계 기업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는 업체끼리 서로 협력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거든요. 협약기업끼리 협력하는 어떤 단위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개발 과제를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룹제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벤처기업이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 벤처 기술이 군에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환경 조성, 국방부와 방사청 간의 원활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손꼽았습니다.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까 개발하는 어떤 기술도 부족하고 또 이 업체들이 그런데 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중소기업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금이나 경영이나 이런 면에서 즉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35년간 축적된 방산 분야의 노하우와 기술 정보를 지원한다. 효과적인 벤처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는 구미 국방벤처센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꽃피울 수 있는 텃밭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영영의 바람이 분다. 훈훈한 사랑의 바람이 영영의 사랑이 온다. 너와 나를 이어주는 사랑이 사랑해요. 우리들의 병영에 부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군. 따뜻한 병영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 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사랑의 군 2015년 상반기 결산을 준비했는데요. 네, 많은 장병들이 바쁜 군 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남몰래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이웃사랑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웃사랑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졌던 장병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정근아, 전화 왔다! 지난 6개월 동안 사랑의 군에서 소개됐던 우리 장병들의 소중한 이야기. 그중에는 특별한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전우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우수를 통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작게나마 나누어 드릴 수가 있고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하면서 진심으로 저에게 그 감사를 표현할 때 너무 그 마음이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디 가시죠? 국군 인턴병원 부탁합니다. 아, 그럼 국군병원 가시면 혹시 군의관님이세요? 예, 군의관입니다. 아, 군의관님이세요? 네네. 우연한 만남에서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을 선물한 이민호 대위. 나는 정작 환자로서 내가 답답했던 부분이 손, 다리, 말 어눌한 거, 글씨 잘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해야 될 상황이었었거든요, 저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지만 쉽게 수술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만난 이민호 대위에게서 수술에 대한 희망과 환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와 손님의 관계긴 했지만 제가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가 자기네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진료를 하는 게 의사가 할 일인 거고, 거기서 부족했던 부분에서 더 추가 진료를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아저씨가 흔쾌히 와주셔서 진료가 됐던 거예요. 남편이 머리에 종양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처럼 청청변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민호 대위님이랑 CD 가져가서 이렇게 얘기해보자. 그리고 같이 와서 이렇게 만나서 뵙고 또 이렇게 병원 예약까지 해주시고. 혹시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어떤 거예요? 처음에 이제 헌혈의 집에서 이제 헌혈을 하다가 설명을 받고선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신청을 했는데,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누군가에게 새 삶을 선물한 정재용 중사는 내가 선택한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따뜻한 사랑이 바꾸는 세상. 제가 살면서 이렇게 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헌혈하듯이 했을 뿐인데 제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뿌듯함을 느꼈고. 우리가 나누는 사랑. 많이 아파요, 할머니? 안 아파?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남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상대방도 먼저 주어야지만 제가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저씨는 저한테 너무 많이 고마워하세요. 제가 한 거 이상으로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의사는 환자한테 훌륭한 진료, 훌륭한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믿음, 관심,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장병들의 식단입니다. 밥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체력 소모가 많은 장병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는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앞서 전해드렸던 장병급식 어머니 모니터링단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어머니의 밥상과 같은 정성 어린 음식이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